방앗간에 구수한 떡 냄새가 진동하면 온 마을이 함께 행복했던 그때.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던 시절. 떡은 우리에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떡 해주고 할 때 엄청 좋았죠. 그냥 개떡도 해주고 또 수습팥단지 생일 때는 수습팥단지 하고 흰물이 해주고 그럴 때는 진짜 좋았죠. 친구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저 어렸을 때는 떡이 귀해가지고 아버지 생신이나 명절 아니면 못 먹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억의 먹거리가 아닌 맛과 모양의 건강까지 겸비한 웰빙 먹거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떡이 예전보다 더 이쁘고 먹기 좋게 간편하게 나와서 더 보기도 좋고 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출근하는 길에 공복이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하나씩 먹고 가면 든든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맛있고 건강한 떡이 있다는데요. 환상적인 떡 맛의 비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작은 마을, 송악면으로 향한 제작진. 전형적인 산촌 마을인 송악은 8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인데요. 500여 년의 전통과 세월을 머금은 외환마을이 자리하고 있어 여행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에 정말 맛있는 떡이 있을까요? 네, 맛있다 그래야 돼, 얘들. 아버님 안 드셔보셨어요? 아니, 먹어봤어요. 이건 맛있어요, 나도. 진짜로다가 오리지널 맛이시오.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한마디로 끝내주는 겨. 그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떡 공장으로 가야지. 어르신들의 안내에 따라 찾아온 곳은 이 지역의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떡 가공장인데요. 사람들의 바쁜 손놀림과 함께 쉴 새 없이 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이 떡은 무슨 떡일까요? 쑥여행떡인데요. 건강에도 좋고 견과류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쑥가루가 들어간 쫄깃한 반죽 속에 팥과 다양한 견과류로 속을 채워 팥고물에 다시 한번 버무려주면 완성되는 쑥 영양떡은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떡이라는데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떡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떡 만드세요? 경단도 만들고요. 찹쌀떡, 두떡, 밤찰떡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한 40가지 되는데 다 외울 수는 없고. 흔히 알고 있는 떡부터 기념일용, 선물용 떡까지 40여 가지나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조합의 떡 가공장. 직접 만나보니 전통 떡 제조 방식과 현대식 자동화 시스템을 고루 사용하며 쉴 새 없이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떡이 특별히 맛있다고 소문난 이유는 뭘까요? 여기 들어가는 중요한 재료가 있죠. 그게 뭐예요? 네, 여기 가보세요. 어디요? 여기 가보세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예, 가보시면 알아요. 주소지를 찾아 또다시 길을 나선 제작진. 도착한 곳엔 드넓은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말없이 여물어 가고 있는 벼들 사이에서 환상적인 떡맛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때 반가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아버님 예. 떡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여기에요. 이 벼 종자 이름이 상광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다고 품질이 쌀이 좋아서 좋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떡 공장에 납품하려고. 정성으로 자라는 건강한 쌀. 떡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료는 바로 쌀이었는데요. 대를 이어 평생 논에서 살아왔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해와 함께 논에 출근한다는 오세관 아버님. 떡맛을 위해 품질 좋은 쌀을 키워내고 계셨습니다. 이 물을 기를 때 잘못 기르면 뜬무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정말
뭐가 처지고 썩어요. 그러면 심을 때 잘못하면 눈에 심고 나면은 결주가 생기고 죽어요, 그 뭐가. 그래서 뭐를 항상 잘 길러야만이 농사는 100% 만점이에요.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 벼농사. 볕이 뜨거운 여름철에는 또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물 관리하죠. 물을 잘 충분히 대줘야 쌀 미질도 좋아지고 좋잖아요. 말르면 티석티석하고 쌀 반맛도 없고 나빠요. 기록적인 폭염에 자칫하면 물이 마를 수 있어 긴장하며 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나 작은 실수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이 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배가 많이 엎쳤잖아요. 엎쳤는데 조금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좀 엎친 거야. 우리가 농사 질 때는 대출하고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를 벼서 추수를 해서 갚아야 하는데 못 비고 뭐라니까 대출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예상을. 굉장히 힘들었어요. 걔는. 농사는 하늘의 뜻이라고도 하지만 농부로서의 삶은 한시도 마음 편안할 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조합이 내민 도움의 손길 덕분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농사를 짓다 보면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전부 판매를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손해를 우리가 많이 봐. 근데 지금은 조합에서 전량 우리가 못 사는 거를 전량 수매를 해서 또 가격도 다른 데보다 조금 2, 3천 원씩 더 주고 사요. 그래서 딴 데로 판매를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좋죠. 농민들의 판로 걱정을 덜기 위해 조합이 나섰고 문제의 해답으로 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떡 가공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정성으로 키워진 쌀들은 조합의 쌀 보관 창고로 모인다고 합니다. 저희 창고에는 지금 10톤에서 한 12톤 정도가 있고요. 떡을 하려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조합원들한테 2톤에서 한 4톤 가량씩 필요할 때만큼 수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연간 350톤 가량의 쌀이 이곳에 도착하고 그 순간부터 깐깐한 품질 관리가 시작된다는데요. 모두 송악 지역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지금은 그 쌀 입고된 거를 생산 연도하고 분명하고 다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 이력과 도정 일정 확인 외에도 품질 평가를 위한 검수가 진행되는데요. 검수 기준은 이제 쌀의 모양이나 이물질 또 수분이 13%에서 15% 사이에 적합한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쌀의 화려한 변신, 떡. 이렇게 깐깐한 품질 평가에서 합격한 쌀은 떡으로 변신할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과정은 꼼꼼한 세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척된 쌀은 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고운 쌀가루 생산을 위해 기계로 빻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맛과 색, 그리고 영양을 더하는 부재료도 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섞어준다고 합니다. 이거 첫 번째 한번 빻아갖고서는 단호박가루를 하고 두 번째 또 더 잘 섞이고 2차로다 더 빻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반죽을 합니다. 이제 쌀가루와 부재료 가루가 한 몸처럼 섞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빻기를 반복하면 고운 반죽 재료가 탄생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죽 재료 중 일부만 찌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저희 조합에서는 가장 맛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익반죽을 6대, 생기질을 4로 해서 이렇게 혼합을 했을 때 떡이 가장 맛있는 떡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혼합으로 해서 떡을 만들고 있어요. 지속적인 쌀의 판로가 되기 위해서는 맛있는 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했는데요. 송악쌀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작업인 만큼 조합은 끊임없는 연구와 시행착오를 통해 각종 떡들의 가장 맛있는 레시피를 직접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반죽은 균일한 모양을 빚어내는 기계를 통해 송편으로 화려한 변신에 성공했는데요.
맛있는 떡으로 알려지면서 기기의 도움은 필수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기계로다가 함으로써 더 반죽이 더 쫀쫀하고 더 맛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을 앞두고 더욱 분주해진 떡 가공장. 덩달아 송악 지역 주민들도 바빠졌는데요. 직원의 90%가 송악 주민으로 지역의 일자리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농사 짓는데 팔로가 있으니까 좋고요. 또 이걸로 떡을 하면서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어서 재미도 있고요. 명절을 앞둔 바쁜 시기에는 학생들에게도 일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등록금 내려고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알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여기 자라난 쌀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조합의 떡 가공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농사도 짓고 농한계에는 부가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게 된 건데요. 떡 가공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송편. 찐 송편은 바로 식혀서 떡 상자에 비닐을 깔고 담아서 그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안 찐 송편은 냉동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당일 가공이라는 원칙 아래 또 다른 가공장에서 야간에도 떡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떡이 만들어질까요? 찰지로 떡, 팥 깔고 그다음에 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강낭콩, 또 호박 구지 그렇게 들어가요. 송악쌀로 만든 쌀가루를 기본으로 다양한 부재료 역시 송악 지역의 장목반을 통해 수매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떡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꼭 밤에 떡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야간에 배송해서 소비자한테 내일 아침에 들어갑니다, 매장에. 그렇게 완성된 떡을 따라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이곳을 통해 조합의 떡 가공장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떡이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었는데요. 밤새 만들어진 떡이라 아직 온기를 머금고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재료의 맛과 풍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여기 떡이 맨날 아침에 지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해서 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후로 계속 쭉 이용하고 있거든요. 금세 만든 떡 같고 좀 따뜻하기도 하고 너무 달지도 않고 그리고 송악떡이 좋다고 그래서 한번 먹어봤더니 아주 맛있어요. 송악 지역 농민들과 조합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져 인기 만점입니다. 반응은 좋아요. 떡이 금방 와가지고 신선해서 다들 좋아하셔요. 젊은 사람들은 단호박이나 약식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고 당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현미떡을 많이 찾으세요. 건강까지 생각한 든든한 먹거리인데요. 송악쌀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떡이 소비자를 만나고 있는 이곳에서 또 다른 형태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빵집이 송악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쌀빵 종류가 평일에는 한 75가지 정도 나오고요. 주말에는 한 100가지 정도 나오고 있어요. 쌀에 이유 있는 변신, 쌀빵. 송악쌀이 떡뿐만 아니라 빵으로도 변신한 건데요. 밀가루 빵에 뒤지지 않는 다양한 종류와 맛은 기본,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빵보다는 떡을 선호하는 어르신들의 입맛도 사로잡았다는데요. 쌀빵이 소화가 잘 되고 밀가루는 좀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가 좀 시원찮아요. 예, 그래서 쌀빵을 사갑니다. 그렇다면 이 쌀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밀가루 대신 조합의 노력으로 개발된 송악 쌀가루를 이용해 반죽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빵을 만드는 과정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 쌀빵은 구조력이 되게 약해요, 밀보다. 그래서 바로 성형을 1차 발효 없이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밀가루 반죽처럼 미리 만들어둘 수 없어 반죽 후 바로 빚고 구워내야 하는 건데요. 좀 눌러주고. 그래서 신속 정확한 작업이 필수입니다. 여기가 이제 숙성실이에요, 발효실. 발효가 완료되면 바로 구울 수 있도록 빵틀에 넣은 상태로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요. 밀가루 빵처럼 여러 번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반죽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170도에 31분 정도. 잠깐의 기다림 뒤 이곳에서 가장 인기라는 쌀 식빵이 완성됐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함이 살아있어 구워내기 바쁘게 팔려나가는 인기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쌀빵이라 보관 방법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냉장류나 이런 상온에서 놔두시면 빵이 부스러져요. 쌀가루라서. 바로 만든 빵이니까 냉동 보관하셔갖고 자연 해동시키셔갖고 전자레인지 20초만 돌리시면 방금 한 것처럼 고실고실해져요. 건강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합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쌀가루를 모두 공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저희 위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에 대해서 쌀가루는 조금 어떻게 푼다라는 것까지 와서 교육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떡뿐만 아니라 빵까지 송악쌀의 화려하고 이유 있는 변신은 농가와 조합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송악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년 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쌀이 떡 가공 공장에서 소비되고 있었고 농가와 조합이 상생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이상적인 모델로 인정받아 각종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산촌 마을이라는 송악에는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묵직한 몸뚱이를 보니 소인 것 같기도 하고 쫑긋한 귀, 말똥말똥한 눈, 촉촉한 코와 입. 이 동물의 정체는 바로 사슴인데요. 그런데 흔히 봐온 꽃사슴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꽃사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입이 들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꽃사슴, 레드디어, 이제 붉은 사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종은 엘크라고 해갖고 대형종에 들어가는 사슴입니다. 송악의 깊은 산세 속에 털을 잡고 엘크 3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한 사슴 농가를 찾았는데요. 송악은 산간지대의 특성이 살아있어 야생성이 강한 사슴을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 농가가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지나면 충남에서는 아산이 제일 많고 또 아산에서는 또 송악이 제일 많은데 우리 조합 농가들이 약 30여 농가가 한 200도 정도 수컷을 그리고 암컷은 한 300여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성만큼 건강한 사슴을 키워내기 위한 농장 내 위생적인 환경과 사육 시스템 역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방에 뚫려있는 축사지만 찜통 같은 무더위를 식혀주면서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켜줄 환기 시스템부터 폭염에 대비해 사슴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개 분무 소독 시스템까지 언제나 사슴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안개 분무 소독 시설이라 갖고요. 소독도 하고 또 시원한 물 뿌려줘 갖고 사슴이 시원하게도 해주고 그런 겁니다. 사슴은 예민한 성격 탓에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 다행히도 이곳의 사슴들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아버님의 정성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시작한 지 한 8년쯤 됐을 때에 사슴값도 상당히 떨어졌고
녹용값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사료값은 그대로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슴을 키워가지고 과연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자식 같은 사슴들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좌절할 때마다 조합은 아버님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작은 농가가 됐든 큰 농가가 됐든 특별히 조합에서 관리해 주는 것은 사료 같은 경우를 이렇게 OEM 형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고 우리한테 이제 그 운송 보조비라든가 이용고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절각이 끝난 녹용은 우리가 소매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 수매 형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합은 농가들이 좋은 녹용을 생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유통과 판매까지 도맡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 뿌리 없는 사슴도 있네요. 어떻게 된 거죠? 낙각이 돼서 약 85일 동안 크는데 작게는 80cm 정도, 크게는 한 1m 20 정도까지 큽니다.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절각하기 때문에 뿔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귀한 약재로 사용되는 녹용은 냉동 상태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영하 15도에서 20도 사이에 되는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한 6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그 이전에 다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선한 녹용을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5월인데요. 사슴의 품종이 좋고 건강할수록 더 큰 녹용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생산된 녹용 중에서 제일 좋은 뿌리고요. 개량된 뿌리인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갈수록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녹용의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녹용은 아랫부분부터 하대, 중대, 상대, 분골 부위로 구분되는데 각 부위별로 효능이나 가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좋은 녹용은 무게뿐 아니라 절단했을 때 치밀도가 균일하고 구멍이 작아 그만큼 더 높은 상품성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송악에서 생산된 녹용이 그 조합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또한 우리 송악 농가들이 많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악 지역의 또 다른 보물인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사슴과 품질 좋은 녹용은 농가와 조합이 상생을 통해 일궈낸 땀의 결실이었는데요. 조합의 식품 사업소를 거쳐 소비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식품 사업소는 농산물 추출물을 이용해 건강음료를 개발하는 곳으로 다양한 약재들이 세척되고 있었는데요. 이 약재들은 사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거요? 사슴 육골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슴 육골즙은 사슴고기, 녹용, 다양한 약재 등을 넣고 24시간 이상 푹 끓여 만드는 건강식품인데요. 이곳의 사슴 육골즙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지역 농산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위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약 당귀 배추는요, 여기 지역에 있는 영농조합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조합이 송악 지역의 약초 농가와도 상생하고 있었던 건데요. 부재료들이 준비가 끝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슴고기와 녹용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여기가 냉동고인데요. 사슴 고기하고 녹용이 보관돼 있어요. 송악의 사슴 농가에서 소매한 녹용들로 가득한 냉동고. 녹용은 냉동고에 신선하게 보관하다가 육골즙과 같은 건강식품을 만들 때마다 꺼내 바로바로 가공한다는데요. 녹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악 장목반에서 조합원들한테 직접 수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슴 고기 같은 경우도 조합원한테 수매를 한 다음에 정부 허가를 맡은 도축장에서 수의사 입회하에 도축해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고기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재료의 생산뿐 아니라
도축과 가공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썹 인증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사슴 고기부터 녹용, 인근 영농조합의 한약재까지 질 좋은 재료들이 깐깐하게 준비되면 드디어 사슴 육골즙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만드는 과정은 간단한데요. 깨끗한 면포에 재료들을 넣어 중탕기에서 24시간 이상 푹 우려내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사슴 육골즙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을 만나기 전 거쳐야 할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약재 수출된 농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육골집이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적혀 있는 원료들의 함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 하나 소홀함이 없이 깐깐하게 만들어지는 사슴 육골즙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을 뿐 아니라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을 해서 농가 소득은 물론이고 조합 소득에도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새로운 공장을 확장을 해서 조합과 조합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와 상생하면서 우리 농산물 가공 시대를 열고 있는 조합.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로 세계로 뻗어나가길 촌에서 세계로가 응원하겠습니다.